나를 좋은 데 데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있으면은 또 응? 좋은 거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291쪽 보겠습니다. 진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진풍. 응? 지도 좋죠. 지도 꺼내세요. 진풍 꺼내셨습니까? 조 선생님도 찾았어요? 예. 진풍 보면 가운데 보면 진자가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완구라고 돼 있죠. 여기가 도읍지예요. 진나라의 수도 완구.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그 왼쪽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 정나라가 있죠. 정허 이렇게 허가 있고, 오른쪽 보면 송이 있죠. 송. 그래서 이 정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껴 있는데, 근데 진나라는 요 완구라는 게 뭐냐면요, 요 완구라는 게 사실은 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지. 그래서 여기가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 넓은 분지인데 평야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높은 산이 없어요. 그 왼쪽으로 저렇게 보면 정나라 다음에 보면 뭐가 있어요? 외방산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방산 산이 없어요, 여기 진나라 저기에는. 전부 그 산이라고 해봐야 왼쪽 경계로 외방산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 송나라 위에 보면 맹저택이라고 있죠? 맹저. 저 위쪽에. 송나라 위쪽에 보면 맹저택이라고 있어요. 근데 맹저택이라는 건 연못이라는 뜻이고, 맹저. 보통 이제 맹저라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맹저가 경계고, 왼쪽으로는 외방산 쪽이 경계예요. 그래서 위쪽에는 이제 송나라가 있고, 정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게 진나라예요. 그리고 이 외방산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성주. 성주가 뭐예요? 동주지, 동주. 동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나라 할 때는 이 동주에서 더 서쪽으로 간 곳이죠. 진나라는. 거기였다가 지금 이 진나라는 그 성주에서 더 이쪽으로 동쪽으로 더 온 곳이에요. 그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보시고 원문으로 가겠습니다. 진은 일지십이라. 자, 진나라는 일지의 일이 뭔지 아시죠? 국풍. 국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일은 뭐예요? 12번째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요 진나라가 12번째 나라예요. 요 바로 앞에 진시황 진나라는 뭐예요? 11번째 나라예요. 요거는 12번째 나라. 풍이 요 진풍 다음이 회풍. 회풍은 일지 13이고, 회풍 다음이 조풍, 일지 14고, 조풍 다음이 유풍, 빈풍, 일지 15. 요 국풍이 15개로 끝납니다. 요 빈풍까지. 지금 이제 남은 게 회풍,
조풍, 회풍, 빈풍. 빈풍 3개 남은 거예요. 진풍을 다 하고 나면 벌써 끝나네요 이제. 네, 국풍이 다 끝나고 이제 소화 대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시를 하면요, 국풍이 다가 아니에요. 국풍은 3분의 1도 안 돼. 시경의 진수는 소화 대화, 노송, 주송, 상송, 여기가 주예요. 시경의 그 핵심 테마예요. 풍화송에서 아송이 더 주예요. 풍은 어떤 그 주변머리를 좀 얘기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시경의 진수는 네? 문학성? 어떤 시세나 풍속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나는 데는 뛰어난데, 철학성, 종교성, 이 예술성 이런 것들이 심오한 거는 풍과 아니 아와 송이에요. 그래서 아와 송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나 시경 풍 좀 읽어보고 나 시경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앞에 시경 지금 우리 1권은 다 풍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요 일은 전부 풍이에요. 이제 아로 가면 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진은 국명이니 대호 복기시지 허니, 신나라는 나라 이름이고 태호 복기시 예 허라는 거는 유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호씨 복기씨가 누구냐면 이 전설에 있는 훌륭한 성인들이에요. 중국에서 태호씨 복기씨, 복기씨는 특히 역을 얘기할 때 복기씨 항상 얘기하잖아요. 음양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 태호씨 복기씨의 유허라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터전을 잡았던 옛날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허자가 터전 허자예요. 그런데 제우공 예주지 동이라. 우공, 서경에 이제 우공이라는 그 편명이 있죠. 지리서예요. 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주 동쪽에 있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예주가 대충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예주의 동쪽이라고 그러니까 외방산이나 이제 뭐 그 정도에 있었던 거예요. 예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쪽이니까 이쪽 그 산동성 쪽이죠. 그쪽에 진나라가 있었다. 기지 광평하여 무 명산대천하여, 그 땅이 넓고 평평해. 이 분지라고 아까 얘기했죠. 완구라는 게 이게 분지라는 뜻이라는 거였죠. 넓은 평야가 여기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평야이기 때문에 명산대천이 없어요. 명산이라고 해봐야 저 왼쪽에 있는 외방산 정도가 명산이고, 연못이라고 해봐야 맹저택 정도가 연못이에요. 서망 외방하고, 예, 여기 나오네요. 서쪽으로는 외방산을 바라보고 동불급 맹저라. 동쪽으로는 맹저는 사실 맹저택을 얘기하는 거죠. 맹저택에 미치지 못한다. 주무왕시에 제순지주 유알보 위주 도정하니,
주나라 무왕 때 제순지주, 이 주자가 후손 주자예요. 그러니까 순임금의 후손. 우알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성백효 선생님은 유알보를 전부 다 이름으로 지금 보시는 거네. 유알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위주도정하니, 주나라의 도자기공. 그래서 이 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직급이 높은 급을 얘기하는 거죠. 도자기 제작소 관장 정도가 됐다. 근데 무왕이 리기용하고, 레라는 건 이제 믿었다 그런 얘기, 신뢰했다 그런 얘기죠. 뭐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알보가, 순임금의 후손인 유알보가 리기용. 요때 리자는요, 아주 날카로울 그런 뜻이에요. 기용.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주 날카로웠다는 얘기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주 뛰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뛰어난 그 점을 신뢰해서, 그리고 또 기 신명지 후라하여, 그 사람이 유알보가 신명, 아주 신통스럽고 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순임금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원녀 태희로 척이 자만하고, 자기 원녀 첫째 딸, 맏딸 태희. 왜 태희라고 그러냐? 여기가 희씨예요. 전부 주나라가 희씨예요. 맏딸 태희로 하여금 척이 자만, 그 유알보의 아들 만에게 시집 보냈다. 그리고 봉지우 진, 드디어 진의 제후로 봉해줬다. 천자의 부마잖아. 이렇게 되면 이 만이, 유알보의 아들 만이 천자의 부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진나라 제후로 주무왕이 봉한 거라. 그러면서 도 완구지 측하여, 완구의 옆에 도읍을 정했다. 그런데 여 황제 제여지 후로 공의삼각하니, 황제, 전설적인 옛날 임금 중에서 황제, 요임금, 순임금, 이 세 분을 아주 대들보로 치죠. 그래서 황제의 후손, 요임금의 후손, 여기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 진나라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순지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임금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알보가. 그러니까 순임금의 후손. 이게 세 황제 후손, 요임금 후손, 순임금 후손. 성인들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공이 삼각이다. 삼각이라고 칭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각자가 공이삼각의 역주에 나와서요. 악기편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읽어보시고요. 이 각자가 무슨 각자냐? 공경할 각자예요. 그래서 훌륭한 성인들의 세 자손을 주나라 무왕이 떠받들면서 거기 읍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제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후가 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호공이다. 시위 호공이라. 자, 진나라 계보를 보십시다. 맨 뒤에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 맨 처음에 나온 게 누구예요? 호공. 호공. 이 호공이 누구예요? 이름이 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알보의 아들이에요. 주나라 무왕이 자기 맏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제후로 만들게 한 사람이 호공이라고요. 이름이 만. 이 호공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밑에 보면은 유공이라고 있죠. 네. 유공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호공에 동그라미 치고 유공에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문공이라고 나오죠. 네. 문공 동그라미 치고. 이거 한 세 사람이 주로 자주 나와요. 호공, 유공, 문공.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처음 제후가 된 사람이 호공이에요. 호공. 유알보의 아들 만. 주문왕의 첫째 딸과 한테 장가들어서 천자의 부마가 돼서 제후가 된 사람 호공. 순임금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태희 부인 존귀하야. 태희가 바로 누구예요? 주무왕의 첫째 딸. 이 부인이 굉장히 존귀해서 호요 무기역 가무지사라. 무격, 무당짓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는 일.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화제하니 여기에 감화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나라도 좀 먹고 놀자 이런 쪽 분위기예요. 이 태희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러고 토지가 굉장히 척박하지도 않고 기름지고 평야 지역이잖아요. 농사짓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게을러져.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해. 금지 진주 즉기지하라. 오늘날의 진주가 바로 그 땅이다. 공이삼각 역주 보세요. 이 삼각은 주나라에서 공경하는 제후국으로 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 악기편에 보면 무왕은 은나라를 정벌한 다음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에 황제의 후손을 이 글자가 뭐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형인가? 자, 이거 건너뛰고요. 제요의 후손을 축에, 제순의 후손을 진에 봉했다. 그러니까 형, 축,
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레에 내리기 전에는 이렇게 되고 수레에서 내린 뒤에는 하우시가 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우시의 후손을 기에 은나라의 후손을 송에 봉했다 고 하였으며 춘추좌전 양공 25년조에는 또 여기도 삼각이 보이는데 그 주에 주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뒤에 하의 후손을 기에 은의 후손을 송에 봉했으며 다시 제순, 제요, 황제의 후손을 봉하고 이들을 삼각이라 하였는데 이는 이들 삼국은 기송 두 나라에 비해 예우가 다소 낮아 존경하지 않고 단지 공경함을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각을 삼강이라고 쓰기도 하고 각을 객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하은의 후손을 삼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아까 그자가요 삽주개. 어? 삽주개. 개. 예, 여의. 여인? 예, 여의. 삽주개가. 개가 그러니까 강아지 하는 개가 아니고요. 여의. 여의. 예, 그 다음에 굳은 가시 개 이럴 때는 또 개예요. 그냥 강아지 하는 개예요. 또 풀이름 결 이렇게 나오네요. 풀이름 결? 예, 결. 삽주가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래요. 풀. 예,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개? 예, 개. 개로도 읽고 개로도 읽고 결로도 읽고. 여기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개로 읽겠습니다. 삽주 개. 황제의 후손을 개, 음. 제요의 후손을 축, 제순의 후손을 진. 그러니까 요 방법이 뭐 지금 얘기에 따르면은 개, 축, 진을 수레에 내리기 전에 봉했고 그 다음에 기, 송을 수레에서 내린 후에 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다른 설도 있는데 하여튼 얘기에는 이런 설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 삼각이라고 그러면은 개, 축, 진 요거를 삼각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삼각이라는 것은 그 황제, 요임금, 순임금의 훌륭한 분들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 자, 완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완구는 어느 나라예요? 진나라의 수도면서 완구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구가 언덕이잖아요. 완만한 언덕. 그래서 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지탕해요 완구지 상해로다 순유정해나 이무망해로다 부이하라 감기겹고요 완구지하로다 무종무하히 치기로우로다 부이하라 감기겹고요 완구지도로다 무종무하히 치기로도로다 부이하라. 완구는 3장이고 장사구라. 모서를 보겠습니다. 완구는 자유공야라. 유공.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진나라. 맨 처음이 후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공인데 이 유공을 풍자하시다. 유공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음황혼난하여 유탕무도원이라. 음난하고 방탕한 거죠.
그리고 혼란해. 그래서 유탕 아주 유탕이라는 게 놀기 좋아하고 방탕하다는 거잖아요. 놀기 좋아하고 방탕해서 절도가 없어. 절제하는 맛이 없어. 요즘에도 뭐 우리 연예인들 절제 못하는 애들, 아우, 그또 유아인이라는 애는 영화도 몇 번 봤는데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못하고 막 그 흥분해서 얘기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 마약 하네요. 그 마약 때문에 참 문제가 생기겠어. 지금 마약이 옛날에는 연예인이나 특별한 그 계층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대학생, 그렇게 많이 하는 일반 가정주부까지도 지금 침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하면 그렇게 좋다네요. 좋겠죠. 붕붕 뜨겠지 뭐. 그 어떤 기분일지. 기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걸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잠잘 때 수면할 때 하는 게 프로포폴이에요. 프로포폴 하면 자거든요. 자면 개운하거든요. 개운해요? 자고 나면 근데 개운하잖아요. 우리 보통 아니요 수면제 먹고 자잖아요. 저는 잘 먹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몸이 엄청 목적지근해요. 수면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면제하고 다른 그 왜 마취제 같은. 예. 그러니까 수술할 때 예. 또는 이제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또는 이제 내시경 할 때 아프잖아요. 그게 막 깨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5만 원인가 주면은 수면 내시경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이제 단골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이 배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벌들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술하고 여자, 그 다음엔 도박, 그 다음엔 마약, 이게 순서래요. 뭐 원할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자식 키우려고 돈 벌고 뭐 이래야 되는데 돈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이야기일 뿐인 거지. 삶이 허망할 거예요, 걔네들은. 추구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행복한 게 이런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비싼 백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럼 막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 때나 톡톡 살 수 있는데 뭐가 소중하겠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그 들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게 다 뭐냐면 이 형이상자라는 거예요. 이 형이상자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과 권력의 세계는 형이하자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형이상자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런 부자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거로 다 끝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형이상자 세계는 돈이 있고 없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 무서운 세계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이 존재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죠. 그 돈 가진 게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근데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무슨 권리라고 생각하고 앉았으니까 그 불행에 닥치는 거는 너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같이 운동하시던 분이 한진에, 그러니까 저기 그 대한항공 거기에 이제 집사로 일했던 여자가 저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 횡포가 말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갈비가 막 이런 때 막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절대 남을 안 준대요. 그냥 썩어서 버린대요. 그걸 줄 줄을 모른대요. 그 사고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뭐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네. 뻔히 알고 있는 건 그거를 재앙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무슨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형이상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를 안다는 거는요. 진짜 오늘날 예수가 말했듯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오늘날. 근데 이 형이상자의 세계가 존재함을 알리지 않으면요. 인간 사회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가르치고 저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질문을 하고 인생이란 뭐냐, 정말 그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시키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형이상자에 대한 탐구하게끔 자꾸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영어나 가르치고 수학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철학 형이상자에 대한 그 알을 전부 차단해 버리니까, 그래서 맨날 의사나 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걔네들이 이제 커서 돈이 안 벌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은 어떤 식으로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교육이, 이게 지금 아까도 마약 얘기했지만요. 왜 마약을 하냐? 지금 마약이 일반 대학생, 가정주부에까지 왜 퍼지냐? 이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네. 이 공부를 하면은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자기가 통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하죠. 응.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속에는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순수한 학구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께서 그 하기 싫지 불영여로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개발 안 시켜주고 주입식 교육하고 이런 식의 교육만을 이제 받다 보니까 이런 세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에이 이번 생은 끝이야. 자살하는 놈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요, 유 선생님, 우리 형부가 박준수 변호사를 보면 맨날 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어떻게 자기 친구를 석가라고 부르냐, 참 희한하다 그러고 정말 속으로 꼴값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형부에 대해서. 친구를 석가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형부 집에 놀러 갔을 때 형부 그거 너무 듣기 싫어요. 내가 이제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친구를 석가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부잣집 아들이래요, 그 박준수 변호사가. 그런데 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를 석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부족한 게 서울대 법대 나왔죠, 판사죠, 생긴 것도 잘생겼죠,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에 미쳐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석가가 부족한 게 없는.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형부 너무 듣기 싫어요. 저는 친구를 석가라고 부르는 게. 내가 그랬더니 그 형부가 그러더라니까요. 너무 부족함이 없는데 저렇게 이 공부를 갖다가 늘 쫓아서 다니면서 하니까 그게 석가지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늙었어도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이제 출판 기념회 때문에 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거기 공부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갔는데
안 심심하잖아요. 그죠, 유 선생님? 그럼 그죠?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야단법석을 하고, 야단법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야단에서 법을 펴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시끄러운 걸 야단법석인 줄 아는데 불가에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단을 야에다가 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또 교류를 하고 배우러 오고 묻고, 근데 참 그 부분이 존경스러워요. 진짜 석가예요. 우리 현군말을 빌리자면 석가. 자, 요거 지금 보고 모선은 봤죠? 모선은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공이 황음 혼란하고 유탕무도한 사람이에요. 그걸 풍자하시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292쪽 장하쪽 국인이 견차인 상유탕어 완구지상이라. 주자는 이제 뭐 이게 유공이나 이런 쪽은 얘기 안 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항상 완구 위에서 완구가 지명이라는 거 아시죠? 네. 완구라는 지명 거기 위쪽에서 유탕 방탕하게 논이는 것을 봤다 그러니. 그래서 서기사의 자지라 그 일을 서술하면서 그 사람을 풍자한 거다. 이것은 말한 거다. 수신 유정사의 가락이나 비록 그 어떤 정사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정은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지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막 노래를 해. 그럼 들어보면은 좀 감정이 있어. 들린다는 거죠. 뭔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네. 그러고서 이제 뭐 들어보기는 한다는 거예요. 연이나 무위의 가천망녀라. 위의라는 건 이제 행동거지죠. 위험이 있고 가천망. 정말 그 우러러 볼 만한 그런 훌륭한 행동거지는 없어. 그렇죠.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 보고 위의가 있냐? 위의는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사랑하는 여인을 뭐 애타게 그리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면 뭔지는 알겠어.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 생각하시면은 이 주자가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지금 저기 한 거예요. 그런 시다 이거예요. 뭔가를 지금 감정을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뭐 학자처럼 또는 도학자